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양대 지수 모두 현재 상승폭을 더 키워나가면서 코스피 지수가 2% 가깝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4,200선을 뚫어줬는데요. 오늘 장에 나온 핫한 이슈들 한 큐에 정리하고 또 종목별로 전략까지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퍼스트프레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반도체 섹터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늘부로 SK하이닉스가 투자 경고에서 해제가 되면서 엄청나게 수급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도 5% 넘게 상승하면서 오후장 들면서 다시금 오늘장의 최고가를 뚫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코스피 시총 100위 이내에 있는 종목에 한해서는 앞으로 투자 경고를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는 점도 앞으로 대형주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이권희 대표님, 오늘 삼성전자도 장중에 12만 원 선을 한번 터치해 줬습니다. 물려도 우리 대표님이 반도체는 물려도 담아야 된다라고 여러 번 강조를 해주셨는데 삼성전자는 물린 분들이 없으실 것 같고 이제 SK하이닉스는 전고점이었던 64만 6천 원 돌파 가능할지 반도체 대장주 앞으로 흐름 좀 좋을까요? 뭐 시간 문제인 것 같고 하이닉스도 이제 물려 있는 분들이 거의 없겠죠. 예, 고점에 사신 분 아니면 근데 이제 그분들도 좀 있으면 이제 수익권으로 들어갈 걸로 보이고 일단 전고점을 이제 넘는 거는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제 시간 문제로 보이고요. 삼성전자가 먼저 올라간 거는 아마 이제 하이닉스의 투자 경고 때문에 하이닉스의 수급이 조금 약간 주춤하면서 더 그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외국인들은 이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중심으로 해서 지금 우리 시장을 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추세는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못 사신 분들이나 뭐 이런 이제 꼭 관심이 있는데 물량이 생각보다 적으신 분들은 조정이 나올 때를 좀 기다렸다가 그때 오히려 좀 과감하게 사실 필요는 있다. 여전히 이제 26년도까지는 27년도까지 지금 뭐 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가이던스가 실제로 이제 그 실적 발표 이후에 추가로 더 상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월 달도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 1월 달에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갈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SK하이닉스의 전고점 탈환도 시간 문제일 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탑2 훈풍이 오늘 일부 소부장 쪽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CS2025께서 피지컬 AI뿐만 아니라 온디바이스 AI도 중요한 키워드로 떠오를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젠스왕 CEO가 AMD 리사소 CEO가 또 기조 연설을 펼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지난주 금요일 지난 거래일에 반영이 되면서 AD 테크놀로지나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들이 또 장대 양봉을 그리기도 했는데요. 손여로 팀장님, 앞으로 반도체 소부장 쪽은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계속해서 온디바이스 AI에 집중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좀 전략을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 저는 만약에 어떤 종목을 발굴할 능력이 없다고 했을 때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낫다라고 판단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독주를 보이는 가운데 소부장 관련 종목들이 순환매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그래도 소부장 좀 매력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는 뭐 인터넷이나 뭐 핸드폰이나 뭐 MTS, HTS 이런 거를 사용할 때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근데 정말 신사업에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미 인터넷을 통해서 서버를 통해서 AI를 발전시켜도 괜찮지만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정말 1분 1초 데이터가 끊겼을 때는 이제 일촉즉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피지컬 AI, 온디바이스 AI, 인터넷 없이 물리적인 어떤 탐지 체계만으로도 AI를 판단해서 이런 업무를 진행하는 그런 거에 대한 중요성을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많은 우리가 알만한 글로벌 IT 기업들도 그냥 단순하게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피지컬 AI랑 관련 있는 그런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도 개발하겠다고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에 대한 낙수 효과는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는 옥석을 좀 구분하는 게 좋다라고 판단합니다. 우리가 어떤 디자인 하우스라든가 설계 기업이라든가 장비 기업 이런 기업들이 순환매가 고루고루 이어지고 있는데 어떤 종목이 오늘 당장 움직일 것이다, 어떤 섹터가 내일 움직일 것이다 단언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도 뭐 디자인 하우스라든가 장비, 기판 이런 종목들이 골고루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실질적으로 안전한 종목들이 기판 쪽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난 어떤 종목을 발굴해서 매매 타점을 잡아서 스스로 매매도 매고 끊음까지 할 수 있다. 이러신 분들은 설계랑 디자인 하우스도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인다. 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섹터에 대한 전략을 세워봤고요.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변압기를 포함한 전력 전선 관련 종목들이 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 12시 넘어서 제일 일렉트릭이 뭐 20% 넘게 급등하길래 좀 찾아보니까 뭐 다른 공시는 없었고요. 화재 예방을 위한 차단기, 이 모멘텀이 시장에 부각받으면서 제일 일렉트릭이 또 급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좀 돌아와서 전선주들이 오늘 강한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는 데는 바로 금과 은, 구리 등 원자재 가격이 최근에 폭등하고 있다라는 점이 시장에서 부각받고 있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구리 가격 상승에 따른 앞으로 전선주들 흐름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해요. 최근 뭐 테마성이 늘 강하긴 했거든요. 항상 구리 가격이 막 움직일 때마다 전선주들 같이 움직였었는데 단기간 그런 테마성 시세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엔 좀 다를까요? 뭐 일단 구리 가격 자체는 꾸준히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채굴하기는 힘들고 이제 주로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재활용하는 이제 구리 같은 재활용률이 높기 때문에 이제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기존에 우리가 이제 전력망을 갖고 있었던 거에 거의 지금 뭐 2배가 아니라 뭐 4-5배 이상 전기를 더 많이 설치를 해야 되고 전선의 수요는 좀 더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구리하면 이제 뭐 중국 경기가 살아난다 뭐 이렇게 닥터 쿠퍼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거 이외에 추가적인 수요가 더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일정 부분 반영이 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지금 관련해서 이제 전력기기라든지 전선 쪽이 최근에 좀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또 이제 배당락 이후에 오히려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좀 나오는 걸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뭐 LS라든지 대한전선이 이제 대규모 전력 관련돼서 이제 초고압선을 만드는 회사들 중심으로 해서 좀 포트는 여전히 유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그 가온전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괜찮긴 한데 나머지 종목들은 약간 테마성으로 좀 따라가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구리 가격 상승 때문에 올라간다고 보는데 중압, 뭐 중전압이라든지 이제 저압 관련된 전선주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영업이익률이 높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약간 고려하셔서 선택을 하더라도 조금 LS나 뭐 대한전선 쪽으로만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종목을 좀 압축해서 LS 쪽이나 대한전선주 위주로 좀 바라보자라고 코멘트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저희가 CS 기대감으로 지속되고 있는 로봇과 자율주행의 상승 랠리에 대해서 또 진단해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은 로봇주들의 시세가 자율주행 쪽보단 좀 더 강합니다. 형지 그룹주들이 로봇 모멘텀과 엮이면서 상한가에 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로봇주 안에서 휴림 로봇이 지금 상한가 부근에서 또 왔다 갔다 하면서 급등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 로봇주 흐름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뭐 원익홀딩스나 로보티즈는 텐베거 종목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손유로 팀장님, 이런 로봇주들의 불기둥 랠리가 내년에도 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일단 이어질 거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그게 몇 월 며칠까지 이어질지는 좀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꾸준하게 미국에서나 뭐 기준금리 인하 기조나 뭐 일본에서의 기준금리 인상 이런 것들은 로봇 섹터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가 알만한 기업들, 뭐 미국 기업들도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SK라든가 뭐 두산, 현대, 삼성, LG 다양한 대기업들이 로봇 산업에 대한 투자나 이런 것들을 아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오늘 형제그룹주랑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휴림 로봇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뭐 산업용 로봇이라든가 뭐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상 기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어떤 종목도 퍼가 얼마로 산출되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두산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도 퍼가 400이 넘어가는 모습이고 그나마 이제 사면이라든가 아니면 SPG 아니면 현대무벡스 이런 종목들도 1년 전에는 퍼가 20에서 40 정도였는데 지금은 70에서 80 넘어가는 모습들. 그다음에 오늘도 뭐 T 로보틱스나 UL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그래도 이렇게 언급되는 종목들이 어떤 대기업과 연관이 있는지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로봇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데 이 중에서 주가 수익률이 산출되는 종목이 20에서 30%가 안 되기 때문에 언제 고점을 확인하고 밀릴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일단 CS가 진행이 됐을 때는 관련 종목들이 언급이 됐을 때는 단기 차익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올라가거나 실제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제 재료가 노출됐을 때는 단기적인 차익실현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감속기 위주로 좀 안전하게 볼 수 있고 대기업을 낀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안전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기술적 분석을 진행하되 분할 매매는 반드시 하셔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정성 면에서는 감속기 쪽이나 대기업과 협업 이력이 있는 로봇주들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로봇에 이어서 이젠 자율주행 쪽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자율주행 안에서 SOS랩의 흐름이 눈에 띕니다. 예, 엔비디아와 현대차 파트너십을 맺은 그 협업 이력이 또 시장에서 부각받으면서 앞으로의 성장성이 더욱더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건희 대표님, SOS랩을 포함한 이 자율주행 쪽은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동안에는 뭐 상용화가 리스크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상용화에 본격적인 그런 증명이 되고 있어요. 상용화 완전 자율주행은 아직 멀었고요. 네. 예, 테슬라도 지금 뭐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일부 지역에서만 가능한 거고 여전히 이제 규제 문제라든지 이제 그 사고 났을 때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테슬라도 넘어야 될 산은 아직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보고 이제 현대차가 좀 빨리 자극을 받아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투자를 하고 좀 본격적인 행보를 좀 보이고 있죠. 경영진도 교체하고 하면서 이런 것들 때문에 기대감이 좀 더 커진 상황이고요. 일단 저는 뭐 대장은 역시 현대오토에버를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SOS랩 같은 경우는 로봇이라든지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까지 영역을 좀 확대해가면서 라이다 기술을 좀 접목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현대차 같은 경우 라이다랑 그다음에 카메라를 동시에 이제 활용하는 형태로 이제 지금 자율주행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됐다라고 보는데 결국에는 그 안에 이제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대오토에버가 이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이제 그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율주행, 로봇, 자율주행 지금 다 관심 있는 이유가 CES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선보일 이제 새로운 기술을 보고 앞으로 이제 업계의 전망을 좀 해볼 텐데 이미 근데 두 섹터 모두 상당 부분 좀 반영이 돼 있죠. 그래서 CES 이후에는 좀 차익 실현 매물 나올 거는 좀 대비하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야기하기 앞서서 제약바이오를 원래 마지막으로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시세가 더 좋아져서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또 들어오고 있는데요. 알테오젠을 포함한 지금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또 내년에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앞두고 있어서 이 기대감 역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반도체랑 같이 좀 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전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특히나 반도체가 갈 때는 제약바이오 쉬고 제약바이오가 갈 때는 반도체가 쉬고 이래서 같이 갈 수 있을까 싶은데 이 부분도 좀 짚어주세요. 일단 뭐 그건 이제 그동안 현상인 거지 뭐 참여하시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보다는 반도체 좋아하시는 분들은 반도체 하시고 바이오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이오 하세요. 그러니까 바이오 좀 최근에 이제 조정받았던 이유는 50억 대주주 그게 50억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바이오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50억 대주주가. 그 이유가 이제 오랫동안 투자하신 분들이 많고요. 이쪽이 약간 매니아층이 형성돼 있죠. 예,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5만 원에 한 1억 사놓으신 분은 10억 됐겠죠, 그죠? 그때 5억 사신 분들은 50억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부러워요. 예, 그런 분들이 물량이 좀 나오는 거고 일부 창구에서 매도가 나오다가 오늘 다시 그 매수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분이 파셨다가 다시 사시는 거예요. 예. 세금 회피 목록이고 그 다음에 이제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제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그동안 눌렸던 좀 낙폭이 과대했던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인벤티지랩이라든지 그 외에 이제 이런 종목들이 좀 강한 흐름, 그다음 펩트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대주주 회피 물량도 일부 나왔었고 그 다음에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들은 다시 이제 그 중심으로 좀 반등이 좀 나오는 걸로 보이고 삼성 에피스홀딩스가 계속 재평가 받으면서 이제 상승세를 또 이끄는 것도 하나의 또 추세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반도체가 강하니까 조금 이제 바이오가 좀 주춤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오히려 좀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여전히 내년 초 1, 2월 달에 최고 관심 섹터는 아마 반도체랑 바이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내년 1월 최대 화두는
반도체와 함께 제약바이오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이 수급 리스크를 덜어낼 만큼 제약바이오도 추가 상승 랠리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비만 치료제 쪽이 강합니다. 개장 전에 라파스가 세계 최초로 마이크로 니들 패치 임상 1상을 성공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현재 라파스는 한 5%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비만 치료제 안에서는 인벤티지랩과 에이프릴 바이오가 현재 10%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펩트론도 현재 8% 넘는 상승세 보이면서 상승폭을 더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손으로 팀장님, 내년에는 비만 치료제 시장이 더 커질 것 같아요. 이제 뭐 먹는 거에 뛰어넘어서 이제 붙이는 비만 치료제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비만 치료제 관련주에 다시금 좀 주목할 때일까요? 저는 확실히 비만 당뇨 치료제 중에서는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저는 라파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은 안 갖고 있는데 라파스가 2019년에 상장을 한 종목이고 코스닥 종목인데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한다, 매매를 잘한다라고 하신 분들께 적극적으로 좀 권해드리지만 그런 것들이 안 되신 분들은 D&D 파마텍이나 펩트론, 인벤티지랩, 에이프릴 바이오 이렇게 흑자를 기록하고 있거나 아니면 흑자 가능성 있거나 아니면 신규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적자를 다수 좀 기록을 하더라도 보호에 문제가 없는 종목을 보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런 종목들이 현재 4년 연속 적자인데 이제 임상 1상이면은 임상 3상까지 적어도 한 6에서 7년 정도고 적자를 벗어나지 못했을 때 기술특례 상장 기업이라고 한다면 7년까지 괜찮지만 7년 이후부터는 코스닥 상장 유지 과정 때문에 조금 압박을 받을 것이고 이런 재무제표를 조금 수정하기 위해서 이제 증자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이 라파스가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임상 1상을 진행을 하면서 패치형 비만 당뇨 치료제에 대한 폼을 연 것은 맞지만 이걸 매매로 연결을 하는 것은 재무제표를 보는 거랑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 역시도 라파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틀 연속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보다는 개인 투자 위주로 접근하고 있는 모습이고 펩트론이나 인벤티지랩, 한미약품이나 우리가 알만한 종목들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비만 당뇨 치료제 관련 종목들 중에서는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나의 매매 선호하는 부분에 따라서 종목을 취사 선택할 수 있대 가급적이면 제약바이오니까 안전한 종목들 위주로 하시는 게 좋아 보인다. 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이 찍히는 종목군들 위주로 대응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방산과 재건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1,033억 원 규모의 달 착륙선 추진 시스템 개발 사업을 따냈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부의 달 탐사 계획의 일환으로 2032년 발사 예정인 달 착륙선의 추진 시스템을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건희 대표님, 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투자 경고가 해제된 점도 지금 주가 상승의 트리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거의 10% 가까운 급등세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방산주도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좀 끝냈잖아요. 다시금 황제주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요? 네, 기간 조정을 아직도 받고 있는 중이죠. 받고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여기서 이제 기간 조정이 끝났다라고 하려면 이제 박스권을 뚫고 나가야 되는데 아직은 이제 그 신호탄 정도로 보시면 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호재가 2개가 있죠. 지금 이제 3개가 있죠. 정확히는 하나는 이제 투자 경고에서 해제된 부분, 그다음에 지금 K9 말고 이제 다련장 로켓 관련돼서 지금 천무가 이제 3차 계약을 체결할 거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또 강훈식 비서실장이 또 이제 참석을 했죠.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폴란드 정부와의 이제 그 추가 계약 이슈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달 착륙선 관련된 건데 1,033억이면 이제 물론 이제 프로젝트성으로 이제 진행되는 거니까 장기간 이제 나눠서 이제 받겠죠. 근데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매출 대비해서 포지션은 굉장히 적습니다. 1년에 매출이 26조 이상 나는 회사인데 1,033억짜리 했다고 해서 엄청나게 큰 건 아니지만 우주항공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주축이 되는 회사다 이 정도로 이제 평가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그 페루와의 계약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한국항공우주도 이제 페루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LIG 넥스원 같은 경우 특별한 얘기 없는데도 올라오고 있고 그 얘기는 그냥 방산 전체가 좀 많이 조정이 나왔으니까 한 번 정도 지금 순환매 차원에서 다시 좀 들어오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순환매 차원에서 방산주는 일단 반등의 신호탄 정도로 바라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스권을 뚫는지 여부를 한번 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방산주와 함께 또 재건주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이 튀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나서 러우 종전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누구는 90%, 누구는 95% 정도 완료됐다 이렇게 발언을 한 걸 봤는데 손여로 팀장님. 그래서 그런지 오늘 건설기계 중심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세 연속성이 더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저는 한 2, 3일 정도는 더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했었는데 앵커님께서 해맑게 말씀 주셔가지고 일단 우리가 우크라이나 재건을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자신이 노벨 평화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하기 때문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종전을 좀 빨리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고 이런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종전 이야기 오가는 간에도 포탄이 굉장히 좀 터지고 있습니다. 이제 살생자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이 조만간 빠르게 진행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관련 종목들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해요. 근데 오늘 보면은 이제 종전 관련 종목들 중에서 건설기 관련 종목들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부정적으로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기업이 실제 종전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별로 없다라고 판단해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H현대 건설기계나 아니면 H현대 에버다임이라든가 데모나 이렇게 실제 연관성이 조금이라도 많은 종목들 위주, 그다음에 건설기계 중에서도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안전해 보인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건주는 한 2, 3일 정도는 더 트레이딩이 가능해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순서로 두 분의 탑픽주를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섹터들을 저희가 다뤄봤었는데 먼저 이건희 대표님. 우리 대표님이 보시기엔 그러면 반도체 제약바이오 중에서 뭐 가지고 오셨을까 싶긴 한데 오늘의 탑픽주는요? 일단 K스택 갖고 나왔고요. 좀 낯서실 수 있는데 이제 반도체랑 이제 그 장비 반도체 장비 중에서 이제 CMP 장비를 지금 만드는 회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국내 유일의 CMP 장비 업체입니다. 그래서 HBM 16단 개발 이슈가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게 HBM4E로 명명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것도 결국에 이제 내년 중으로 이제 이게 완성이 돼야 됩니다. 샘플이 완성이 돼야 돼, 기술이 완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CMP 공정, 이제 얇게 HBM 그 D램을 얇게 만드는 공정이 더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향후에 이제 CMP 장비의 중요성이 좀 더 부각될 텐데 이게 물론 이제 점유율 자체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이제 거의 한 60-70%를 차지하고 있고 K스택이 글로벌리 한 10%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이제 러브콜을 받을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여전히 CMP 장비에 대한 그런 그 중요성은 점점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에서는 최근에 좀 답보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고점 부근인 45,000원 부근까지는 한번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35,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안에서 K스택을 오늘의 탑픽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 CMP가 뭔지 찾아보니까 평탄화라고 합니다. 국내 유일의 CMP 관련 기업으로 K스택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우리 손여로 팀장님의 또 오늘 탑픽주는요? 네, 저는 대덕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판주 중에서 코리아 서킷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신 분들은 코리아 서킷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리아 서킷가 단기 고점 돌파하면서 최고가 나오면서 내가 기판주를 매수하고 싶은데 그 뒤를 쫓을 만한 종목이 없을까라고 하신 분 대덕전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코리아 서킷이랑 대덕전자 마찬가지로 이제 MLB 기판을 만들고 있는데 삼성전자에서 AI용 반도체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에 들어가는 테스트 기판이라든가 MLB는 대덕전자가 대부분을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신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제 올해 4분기 작년 4분기 대비해서 적자였지만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고 2026년에 이 MLB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실적 개선폭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급동을 봤을 때 기관의 강한 순매수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현 박스권에서 이탈 없이 점진적 우상 기조 보여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손절가는 45,000원, 1차 목표가는 52,500원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다 반도체 쪽에서 탑픽주를 공략하십니다. 대덕전자였고요.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 52,500원 목표 주가까지 상승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현재도 양대지수 모두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남은 오후장도 매일경제TV와 함께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내일 12시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